새벽 2시 버지니아 북부의 데이터 센터. 수천 대의 서버가 낮게 울리고 있다. 그중 한 대의 GPU 메모리 안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 조용히 문장을 생성한다. 그 서버는 중국에 있지 않다. 미국 기업이 빌린 미국 클라우드 안에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발견된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다. 리사는 정부 기기와 기관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을 금지했고, 미 상무부 일부 조직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를 차단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의 대표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국 AI를 정식 상품으로 올렸다. AWS는 딥시크 R1을 완전 관리형 모델로 제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는 자사 AI 플랫폼에 딥시크를 등록했다. 크라우드플레이에서도 딥시크와 QN 계열 모델을 미국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다. 워싱턴의 문에는 출입 금지가 붙었지만 실리콘밸리의 서버 문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사건의 질문은 바뀐다. 중국 AI를 금지하면 중국이 먼저 다칠까? 아니면 값싼 모델을 운영 엔진으로 사용하던 미국 기업의 비용표가 먼저 폭발할까? 1장, 중국 AI는 어떻게 미국 기업의 선택을 받았나? 첫 번째 단서는 성능표가 아니었다. 가격표였다. 현재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가운데 하나는 입력 100만 토큰당 $10, 출력 100만 토큰당 $50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주가 제공하는 딥시크 R1 가격은 입력 1.35달러, 출력 5.40달러다. 하루에 입력 1억 토큰과 출력 5천만 토큰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가정해보자. 앞에 미국 모델은 하루 3,500달러, 한 달이면 10만 5천 달러다. 딥시크 R1은 같은 토큰 양을 단순 계산하면 하루 405달러, 한 달 12,150달러다. 두 모델의 성능과 용도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재무 담당자가 보는 장부에는 한 달 약 9만 3천 달러의 간격이 찍힌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나온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기업이 직접 내려받아 수정하고 크기를 줄이고 사내 업무에 맞게 추가 학습할 수 있다. 외부 API에 고객 정보와 소스코드를 보내지 않고 자사 서버 안에서만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딥시크와 키미 같은 모델들은 실제로 가중치와 기술 정보를 공개하며 기업의 독자 배포를 허용해왔다. 기업이 중국 AI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모델을 뜯어 고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가격 인상 버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념이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2장, 최고의 AI와 가장 많이 쓰이는 AI는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순위표가 발견됐다. 미국의 최상위 폐쇄형 모델들은 여전히 복잡한 추론과 고난도 작업에서 강력하다. 그러나 중국 모델들은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의 일부 평가에서 선두권까지 올라왔다. 2026년 7월 공개된 문샷 AI의 키미 K3는 프론트엔드 코딩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미국 업계를 놀라게 했다. 동시에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벤치마크 1위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다. 기업은 언제나 가장 똑똑한 모델만 고르지 않는다. 고객 상담에는 충분히 정확하고 싼 모델이 필요하다. 문서 분류에는 빠르고 통제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 사내 코딩 도구에는 수정할 수 있고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최고의 AI를 만드는 경쟁과 가장 널리 배포되는 AI가 되는 경쟁은 서로 다른 게임이다. 전자는 연구소의 왕좌를 결정한다. 후자는 세계의 서버를 차지한다. 3장,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것은 데이터만이 아니다. 세 번째 단서는 보안보고서 안에 있었다. 중국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API를 호출하면 프롬프트와 파일이 외부 서버로 이동한다. 정부 문서, 기업 코드, 고객 정보가 섞여 있다면 위험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미국 기업의 폐쇄망 안에서 실행하면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같은 중국 모델이라도 중국 서버에 보내 쓰는 방식과 미국 서버 안에서 격리해 돌리는 방식은 보안 구조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모델의 국적만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서버와 업데이트 권한을 통제하는지까지 봐야 한다. 그런데도 워싱턴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데이터 유출만이 아니다. 중국의 대중용 생성형 AI 서비스는 법적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국가의 정보 통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제 연구와 미국 정부의 평가에서는 딥시크와 QN 같은 모델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중국 정부의 공식 서사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기에 세 가지 위험이 더 붙는다. 모델 내부에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이 숨어 있을 가능성,
업데이트와 핵심 라이브러리를 중국 개발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중국 모델의 형식과 도구를 사실상의 표준처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다.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의 정보 유출이 아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경쟁국이 만든 지능의 규격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4장. 앱은 막아도 모델은 회수할 수 없다. 네 번째 단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견됐다. 앱은 앱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다.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API는 결제망과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 기관과 국방 계약업체에는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내려받은 모델 가중치는 다르다. 가중치 파일은 복제할 수 있다. 여러 서버와 저장소로 옮길 수 있다. 크기를 줄이고 일부를 재학습하고 다른 모델과 결합할 수 있다. 한번 공개된 모델이 미국 기업의 내부 서버에 들어가 인터넷과 분리된 채 작동한다면 중국 회사조차 원격으로 회수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생태계는 이미 다양한 기업과 개발자가 모델을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분산 구조로 성장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원본 제공자의 통제력이 파일이 복제되는 순간 급격히 약해진다. 규제 당국은 원본 모델의 이름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수정된 파생 모델의 혈통까지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다. 화웨이 장비는 항구에서 막을 수 있었다. 앱은 스토어에서 지울 수 있었다. 하지만 복제된 지능은 국경 검문소를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파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추적한 단서가 흥미로우셨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규제가 실제로 누구를 먼저 흔들게 되는지 5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중국 AI를 끊으면 미국 기업이 먼저 흔들린다. 5번째 단서는 피해자의 순서였다. 중국 모델을 전면 차단하면 미국의 대형 폐쇄형 AI 기업은 값싼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작은 기업은 정반대다. 출원 비용이 오르고 무료 기능이 유료로 바뀌고 고객 한 명을 처리할 때마다 발생하는 원가가 커진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AI 기능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 최근 미국 스타트업들이 QN, GLM, 키미 같은 중국 모델을 검토하거나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반복해서 등장한 것도 비용과 배포 유연성이었다. 소비자는 더 비싼 구독료를 낸다. 기업은 덜 똑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본이 많은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중국 AI 규제의 첫 번째 충격이 중국 연구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표에 먼저 찍힐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공개된 모델 파일은 이미 복제되어 있다. 중국 기업의 미국 매출을 막는 것과 미국 개발자가 그 모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규제가 중국의 판매 통로는 좁힐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의 혁신 비용을 더 빠르게 높일 수도 있다. 6장 미국의 수출 통제가 만든 역설 6번째 단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 기록에서 나왔다. 미국은 2022년 이후 중국이 첨단 GPU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대규모 연산 인프라 확장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후 고대 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통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압박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적응도 만들었다. 중국 연구소들은 더 적은 메모리와 연산으로 더 많은 성능을 뽑아내는 기술에 집중했다. 딥시크는 혼합 전문가 구조와 MLA를 활용해 필요한 연산량과 메모리 병목을 줄였다. 샌포드의 분석도 중국 오픈웨이트 생태계가 컴퓨팅 제약 속에서 효율성과 유연한 배포를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다.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발전을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이 첨단 칩 제약 없이 더 강한 모델을 더 빨리 만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CSIS는 딥시크의 최종 학습 비용만으로 미국 모델의 전체 개발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수출 통제가 중국의 연산 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하드웨어의 문을 좁혔고 중국은 소프트웨어를 더 작고 싸게 만들어 그 틈을 빠져나왔다. 봉쇄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의 방향까지 통제하지는 못했다. 7장 중국 AI는 세계 AI 시장의 안드로이드가 되는가? 마지막 단서는 스마트폰 역사와 닮아 있었다. 미국의 최고급 폐쇄형 AI는 애플의 iOS와 비슷하다. 성능과 사용 경험을 한 회사가 통제하고 사용자는 정해진 가격과 규칙 안에서 접근한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AI는 안드로이드 전략에 가깝다. 개발자가 내려받고 고치고 자기 언어와 산업에 맞추고 값싼 서버에 올릴 수 있다. 세계의 수많은 스타트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에 중요한 것은 벤치마크 왕관이 아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수정할 수 있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가? 미국 빅테크의 개정 정책이 바뀌어도 서비스를 계속 돌릴 수 있는가? 스탠퍼드 연구진은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효율성과 수정 가능성을 앞세워 세계적인 채택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술 의존과 AI 거버넌스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조건에서 중국 모델은 강하다. 다만 안드로이드라는 비유에도 함정은 있다. AI는 설치만 하면 영원히 무료로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아니다. GPU와 전력, 보안 패치, 새로운 데이터, 지속적인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생태계에 대한 의존은 파일을 보유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와 도구 체계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승자는 단일 모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가장 많은 개발자와 가장 많은 파생 모델, 가장 낮은 운영비, 가장 넓은 배포망을 묶어낸 생태계가 승자가 된다. 결론, 미국이 막아야 할 것은 중국 AI인가? 미국의 비싼 AI 구조인가? 모든 증거를 한 줄로 연결하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다. 미국은 중국 AI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중국 AI가 미국 서버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비밀 침투 공작이 아니었다. 미국산 AI가 너무 비싸고 너무 닫혀있고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도 단순한 전면 금지가 될 수 없다. 정부 국방 핵심 인프라에서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외부 API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민감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출처 검증, 보안 감사, 편향 평가, 네트워크 격리, 공급망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값싸고 수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키워야 한다. 스타트업이 사용할 공공연산 자원을 늘리고 소수기업의 고가 API만이 선택지가 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 마지막 문을 열자 범인의 얼굴은 예상과 달랐다. 미국 서버 안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그 모델을 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중국의 힘만이 아니었다. 미국 AI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비싼 가격과 닫힌 문이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